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고리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렉토피아의 정혜경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재기함수의 구조 이해 및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재기적 호출함수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무한재기 호출. 자, 무한재기 호출 마치 무한호프 돌듯이 무한히 내가 나를 부르는 경우에 빠지는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 나쁜 예가 되겠죠. 무한재기 호출함수 잘못 만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재기적 호출 함수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재기 호출 함수, 즉 리커시브 콜 함수는 작업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호출된 함수 내에서 이 조각 중에 하나를 해결하고, 자, 나머지 조각을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함수를 우리는 재기 호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함수 내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를 재기 호출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자, 재기 호출 함수에서 직접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거를 보통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함수가 자기가 자기를 불러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불러서 A가 지가 지를 부르고 지가 지를 부르는 형태를 일반적인 재기 호출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자, 간접 재기인 경우는 A라는 함수가 자, B라는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자, 그런데 B라는 함수 내에서 A를 콜, 역시 호출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둘 다 콜과 콜의 관계가 되겠죠. 이렇게 서로 맞받아 치면서 부르는 것 역시 변형된 형태의 간접적 재기 호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재기적 정의를 이용해서 재기 함수를 구현한다. 즉, 재기 호출 함수라면 이 재기적 정의라는 부분이 반드시 그 함수 내에 구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재기적 정의는 첫 번째 기본 부분 베이시스 파트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두 번째 유도 부분 인덕티브 파트, 이 두 가지로 구성된 알고리즘을 우리는 재기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기본 부분 베이시스 파트는 재기 알고리즘을 뭐 하기 위한 부분이냐면 그만 끝내기 위한 부분이다. 그래서 자, 이 베이시스 파트가 빠졌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무한 재기에 빠져들게 돼서 죽어도 안 끝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 자, 유도 부분은 인덕티브 파트. 자, 새로운 집합의 원소를 생성하기 위해서 재기하는 부분, 내가 나를 부르는 부분을 우리는 인덕티브, 유도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재기적 프로그래밍은 반복 구조에 비해서 간결합니다. 즉, 외형이 간결하다는 얘기예요. 외형이, 보여지는 모양이 코드가 간결해 보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재기 호출 함수는 반복적으로 스택 메모리를 사용하므로 자, 메모리 및 속도에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그래서 자, 스택을 사용하는데 내부 스택이죠. 시스템 내부의 스택을 이용해서 계속 메모리를 잡아주면서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메모리 효율과 그 다음에 속도적인 성능 면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되겠죠.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정 시점에 재기적 호출 함수를 자, 종료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부분이 빠진 거예요? 재기 호출 함수는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시스 파트 기본 부분과 그 다음에 유도 부분 인덕티브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베이시스 파트 기본 부분이 빠졌을 경우에 무한 재기 호출에 빠질 수 있다. 자, 베이시스 파트가 제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무한 재기 호출에 빠지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코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보면 자, 여러분들 이 전역 변수가 되겠죠? 전역 변수 자, i라는 애를 실질적으로 할당해 주었고요. 처음에 0으로 할당을 해 주었네요.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서브 함수를 콜 해주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어떤 재기 함수도 처음부터 자기가 자기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한 번은 불러주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메인 함수에서 서브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 주었습니다. 자, 들어갔더니 뭐 하나 봤더니 화면에다가 printf i는 해가지고 i 값을 i는 해가지고 i를 출력해주는 부분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increment i, 그래서 현재 i를 얼마로 증가시켜요? 1로 증가시켜서 그 증가된 i를 출력해주니까 1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줄을 바꿔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에서 서브 함수가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유도 부분이 바로 여기 있네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불러서 다시
호출돼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들어와서 전역 변수 하나 또 2로 증가시켜서 그 내용을 찍으니 i는 2.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또 부르고 내가 나를 또 부르니 i는 3 쭉 해가지고 i가 계속 증가되는 형태로 갈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느낌이 오시지만 어느 부분일 경우에 이제 그만 수행하고 return 되돌아가라. 자, 무한제기 호출을 끝내고 되돌아가라 라는 베이시스 파트 기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 부분이 없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한제기 호출에 빠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사님, 무한제기 호출에 빠지는 경우에 그러면 얘는 무한히, i의 값이 하나씩 증가하면서 무한히 나오나요? 안 끝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손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시점에는 결국 끝날 수밖에 없다. 1번 답이고요. 아니다. 이거 봐라. 끝나는 부분이 없다. 무한히 돈다. 자, 2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손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1번, 2번. 어느 시점에 끝난다. 1번 아니다. 무한히 돈다. 2번 손 들어봐 보아요. 확률은 50%. 자, 손. 자, 다 드셨습니까? 자, 결론은 어느 시점에 끝납니다. 무한히 돌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한 룹하고는 다른 구조를 갖는다는 얘기죠. 왜? 정말 어느 시점에 끝나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현재 보시고 있는 코드가 방금 전에 PT 화면에서 봤던 코드죠. 자, 내가 나를 부르는 부분, 자, 서브 함수, 메인 함수에서 서브 함수 호출하는 부분, 자, 서브 함수 내에서 내가 나를 부르는 부분, 자, 그 어디에도 뭐는 없습니까? 베이시스 파트는 없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실제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자, i 값, 전역 변수가 계속 증가하는 표현이 보이시죠? 자, 지금 제가 14,000, 16,000 쭉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 3만 번까지 불렀죠. 자, 한번 계속 볼까요? 몇 번까지 부르는지 한번 볼까요? 자, 5만 번 불렀습니다. 자, 5만 번. 자, 6만 번까지 갔습니다. 6만 5천 번에서 오라. 화면 하얗게 변했어요. 그쵸? 예, 실행 프로그램이, 네. 자, 작동이 중지된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닫아줄까요? 자, 닫을 때 볼까요? 닫기 전에 6만 5천 번 정도.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 테스트 해볼 때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6만 5천 번 정도가 호출되고 끝나는 형태를 봤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강사님, 이게 끝내라는 부분이 없는데 왜 끝난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여러분들 함수를 호출해 줄 때, 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mai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main 함수가 어느 시점에 서브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이곳으로 지금 콜해서 갔잖아요. 그러면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함수는 여기에서 다시 return이라는 것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조금 보자면, 자, 메인 함수에, 자, 7라인에서 서브 함수를 호출해 주었잖아요. 자, 그러면 서브 함수가 수행되고 정상적으로 리턴한다면 다시 7라인 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호출할 때야 함수명 자체가 그 함수의 시작 주소 상수를 의미하니까 서브 함수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서브 함수의 시작 주소 있는 곳으로 가라 해서 10라인에 있는 서브 함수 수행하러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돌아올 때는요. 리턴에서 돌아올 때는 내가 이 7라인에서 호출해줬던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호출한 부분에 복귀 번지, 리턴 어드레스를 알아야지만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함수가 함수를 콜해줄 때는요. 자, 나중에 리턴할 때, 자, 복귀할 번지를 알아야지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콜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복귀 번지를 자, 램 안에 스택 메모리에다가 저장하는 형태로 수행이 됩니다. 즉, 램 안에 스택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스택 메모리가 있고요. 자, 이곳에 내가 호출할 때 자,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콜해서 갔어요. 그럼 서브 함수가 리턴하려면 복귀 번지가 필요하잖아요. 자, 복귀 번지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장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서브 함수가 리턴은 안 하고 지가지를 또 부르고 무한히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한히 호출될 때마다 한 번 호출될 때마다 자, 복귀 번지는 내가 돌아갈 그곳의 복귀 번지는 계속 이렇게 쌓아져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택이라는 메모리는 이게 지금 시스템 스택이잖아요. 자, 이게 지금 램이라는 기억 공간인데 램이라는 기억 공간 자체가 유한한 공간입니다. 유한한 공간에 잡혀있는 스택 메모리도 당연히 유한하겠죠. 무한할 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어느 시점에 복귀 번지가 계속 이렇게 쌓아져서 올라가다 보면 스택 메모리, 자, 스택 꽉 찰 때까지 다 복귀 번지를 푸시해가지고 집어넣겠죠? 자, 이미 스택 메모리 풀이에요. 풀 꽉 찼어요. 근데 자, 여기서 호출을 멈추지 않고 또 불렀기 때문에 복귀 번지를 여기에다 또 넣으려는 순간 스택 뭐가 나요?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시스템 스택이 오버플로우가 났어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의해서 자,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 당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프로그램 수행되다가 실행창이 허옇게 변하면서 강제 종료 당하는 그 시점이 65,000번 만에 일어났어요. 자, 이거는 이 횟수는 컴파일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형태로 호출을 하는 재기 호출에서 무한재기 호출에 빠졌다고 해서 정말 무한히 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 프로세스 킬 강제 종료가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 대한 호출을 보았어요. 재기 호출을 보았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정상적인 재기 호출 함수는 어떻게 만들었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정상적인 재기 호출 함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